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수강생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 5가지입니다. 빠르게 시작할게요. 수강생들에게 꼭 듣는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경매는 왜 하지 않느냐 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녀서 꾸준히 부동산 경매하고 계신 분들 보셨나요? 정말 100명 중에 3명도 안 될 겁니다.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학원에서 고가의 수강료를 내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도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사람부터 일단 극소수이며,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한다 한들 꾸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어찌되었든 연차를 내야 법원을 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직급이 낮을수록 쓰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론만 배우고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부동산 경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 내용을 빠삭하게 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부동산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 주 목적이겠죠. 즉,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사는 게 경매의 목적이고, 사실 이건 경매의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세 조사를 잘 해야겠죠.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시세 조사만 잘 하고 있다면, 즉 내가 부동산 매물의 시세 흐름을 꿰고 있다면 굳이 경매가 아니어도 저렴한 물건이 나왔을 때 사면 되는 겁니다. 즉 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해서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경매를 배워야 돼, 이렇게 주입시키는 업체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되지,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 방법만이 무조건 옳다고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첫 투자할 때 자본금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3천만 원이면 투자 물건의 선택지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첫 투자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분양가가 3억짜리였고 계약금 10%인 3천만 원을 내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였기에 2년 동안의 공사 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약금 낸 시점부터 입주할 때까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아파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지지리도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이 난 아파트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부동산 첫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투자할 당시에도 투자 공부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에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지를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용기가 있었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배운 점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방은 투자를 안 하시나요? 예, 저는 거의 수도권으로만 투자를 합니다. 사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도권이 아무래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일자리도 몰려있기에 굳이 먹을 곳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저 역시 먹을 곳이 없는 곳에 굳이 투자를 감행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니 임장을 가기에도 수도권이 용이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번째 질문. 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의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도 자신의 양아들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전셋집을 마련해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당시 전세라는 이런 환상적인 제도가 있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했었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전세를 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돈을 모으기엔 보통은 전세가 월세보다 좋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에선 전셋집 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적정 시드머니를 모으고 났는데도 전셋집을 가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에 계약금을 쏠 목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며, 보통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성향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세를 사셔야 부동산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세까지 살게 된다면 투자할 목돈도 없는데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부동산 투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교 때 친구와 학교 건물 옥상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을까?
그때가 15년 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회사 선배들과 수없이 회사 옥상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약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아, 그때 살 걸. 왜 안 샀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잘 못해서 투자 실패로 인한 후회보다 투자를 하지 않아서 또 몇 년 후에 아, 그때 투자할 걸 이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점차 업무에 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오래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힘들게 들어온 회사지만 나갈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힘든 결정이었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죠. 이상 강의를 하게 되면 자주 받는 질문 5가지였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현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강의는 강의일 뿐이지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본인화를 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세미나 및 강의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의를 보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꼭 행동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없어서 잘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할 때도 많거든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